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생입니다. 좋은 책 신사고입니다. 좋은 책 신사고인데, 신사고 중3 국어예요. 민현식 대표 저자. 자, 그런데 이제 꼼꼼 정리 있는 걸 스크랩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고 자습서를 꼭 사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꼼꼼 정리는 보여드리지만 이 자습서 사이사이는 페이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자습서 사가지고 따라서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갈래. 갈래는 종류예요, 종류인데, 보통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이런 걸 외울 때 이 반대 단어를 생각하면서 외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갈래는 종류인데, 대비되는 반대 단어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유시의 반대는 자유롭게 쓰는 거니까 정형시예요. 형태가 정해진 거. 시조나 가사 뭐 이런 것들처럼 형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거를 정형시라고 그러고요. 자, 서정시는 감정을 서술해요. 그럼 서정시 말고 뭐냐? 서사시는 사건, 줄거리가 있고 서경시는 경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사시와 서경시, 서정시를 세 개를 비유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진달래꽃의 특성에서 마지막에 세 번째 네모칸이 이제 민요시인데, 왜 민요시냐? 이 율조가 7호조예요, 7호조. 7호조는 뭐냐? 7자, 5자의 음수율인데, 이렇게 가락이, 리듬이 7호조를 나중에 나눠보면 전통의 율조랑 많이 맞아요. 그래서 더구나 이 느낌 자체가 전통의 정서인 한, 이별의 한, 이런 걸 노래를 해서 민요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 시는 뭐예요? 이별의 정한이니까 전통적인 정서를 썼죠. 이번에 전통적인 정서를 썼는데, 전통적인 정서에서 뭐라고요? 그 님이 가려는 거죠. 가는 거. 님이 가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요적. 전통적인 이별의 한, 민요적. 근데 이게 이별이니까 애상입니다. 애상. 이별의 정한, 감정과 한이라는 건데, 애상은 이게 애상. 이렇게 상처가, 창자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슬프래. 슬픈 상태. 아주 슬픈 상태를 말하면 되겠죠. 자, 중심 제재 했을 때, 제재를 뭐라고 하죠? 제재를? 글의 재료? 주제를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제 앞에 제자는 소재라는 뜻이고, 뒤에 제자는 주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재인데, 주제를 나타내는 소재죠. 뒤에 제자는 재료고, 앞에 제자는 주제입니다. 주제 플러스 소재가 제재예요. 그래서 답이 진달래꽃이 되겠죠. 진달래꽃을 설명을 하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별을 하면서 피를 토했어요. 그 자리에서 핀 꽃이 진달래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의 정한. 그러면 이 진달래로 죽은 사람이 그 꽃 주변에 영원히 머무는 게 두견새, 촉족, 서쪽새, 소쩍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중한 강가에 살았는데 누나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게 소적다, 소시적다. 그래서 동생들 걱정하는 새가 소적새요. 네, 기억납니다. 두견새, 촉족, 소적새, 이런 새와 연관이 되는 시예요. 자, 이 시의 율격은 운율의 격은 칠음보예요. 칠음보. 그러면 7호조인데 이게 3음보예요. 3음보. 그럼 음보는 뭐냐? 띄어읽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띄어쓰기는 어절이거든요.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띄었었어요. 나 띄고 보기가 띄고 역겨워. 근데 읽을 때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4, 3, 5조 7호조는 4, 3, 5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7호조 4, 3, 5조가 민요적 율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이게 이별의 정한, 감정과 한은 뭐냐? 슬픔이 아주 가득해서 누적해서 쌓인 상태를 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데 이별의 정한만 있냐? 이거를 승화시켰다. 그럼 승화는 뭐냐? 과학에 나오는 거거든요. 과학에. 뭐라고요?
액체가 고체가 액체가 안 되고 기체로 가는 거, 건너뛰는 거. 이런 걸 승화라고요.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승화시키냐? 내가 야 이 놈 막 공부도 못하는 놈이 그랬더니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나 각오하고 공부해볼 거야. 이렇게 되는 게 감정의 승화입니다. 슬픔에서 축복으로 변했대요. 와우 대단하죠. 가시라고. 그래서 이걸 감정의 승화라고 그래. 그러면 이 구성을 전체를 보면 기승전결이에요. 일어날 기, 이을승, 구를전, 맺을결이에요. 이 기는 서론과 마찬가지고 승전은 본론이고 이거 맺을결은 결론입니다. 이제 치료 같은 데에서 보면 한시를 보면 이걸 수함경미, 두함경미라고 하기도 해요. 수함경미 한시에서는 이제 사단 구성이죠. 사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하면서 뭐라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왜? 체념한 거는 역겨워서 가시기 때문에 가실 때에는. 그러니까 간다고 가정한 거예요. 완전 수용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가정해보니까 가신다면은 떠나는 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가실 때는. 가실 때는 뭐 해요? 축복을 합니다. 축복. 왜 축복해요? 반어. 축복을 하는데 연결의 약산인 진달래 한아름다다 한아름다다 이게 가슴에 따다 뿌려준다고. 이게 산화공독을 한다고. 그러니까 축복해주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이게 원망을 초월한 희생적이에요. 희생 뭐라고요? 가시는 걸음걸음 그거를 짓밟고 가라고. 근데 사뿐히하고 짓밟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지 말았으면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죠? 이별 정한. 네.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흘리오리다. 그러면 이게 극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념, 축복, 희생, 극복 이런 상태의 단어들을 내신할 때 살짝 외우세요. 이게 체념. 이게 왜 체념이야? 축복이야. 희생이야. 극복이야. 이별에 슬퍼요. 참을 일자. 참으면서 쫓아요. 그러면서 극복해내는 화자에 대해서 써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극복해내는 화자에 뭐겠어요? 화자는 여성 화자. 여성 화자가 뭐 해냈다고요? 극복해냈다고. 이게 옛날 전통에서 진달래꽃 말고 가시리. 이거는 잡으면 서운하실 것 같으니까 안 잡으니까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진달래꽃. 근데 이 전에도 여기에 이별과 사실이 전에도 이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이후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별의 형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연계해서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되겠죠.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여성이에요. 그쵸. 이거는 뭐라고요? 극복이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달래가. 자, 진달래꽃 보면 뭐라고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해서요. 가실 때는 하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 때까지 가지 말라고요? 역겨울 때까지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별의 중화는 뭐라고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내오르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어적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지 말라 하는 반어적이에요. 반어적 표현이 기본적인 건데 이 반어적 표현 더 너머에서 역설이 있어요. 삿불이 지려밟든지 죽어도 눈물, 죽음과 눈물을 병치해 놓든지 이런 것처럼 역설적 상황도 있어요. 슬픔의 인종 뭐라고요? 참을인, 참으면서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은 여성적 화자의 마음, 그런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구성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제일 끝에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수미상관. 왜 수미상관이요? 슬픔을 그 안에다가 꽉꽉 눌러 담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적으로 안정되면서
그 안에 내 마음속에 꾹 뭉쳐있는 슬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정서예요. 감정서술이. 됐어요? 네. 자, 영변하는 원자력 발전소 있는 북한 있는 데고, 약산도 영변의 약산이에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변의 약산 하는데 애가 아니라 영변의 약산 이렇게 써줘야겠죠? 원래는 예. 영변의 약산. 그죠? 근데 영변의 약산의 이게 시적호역이랑 상관없어요. 영변의 약산 시적호역으로. 그러니까 저 영변에 했을 때 에라는 조사는 원래는 약산. 그 나의 연필 이런 것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아니면 관형격 조사해야 되는데 원래 애자가 들어가면 뭐 장소부사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애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구체적 지명을 썼어요. 김솔과 고향. 김솔의 고향.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줘야죠. 제시해요. 뭐를 나타냈어요? 어떤 정서? 더? 뭐 어떤 정서요? 향토적 정서래요. 아. 그러니까 고향 느낌 향토. 향토적 정서를 말해준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진달래꽃의 상징이에요. 그럼 상징은 뭘까요? 현상의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냐?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 그럼 화자의 뭐겠어요? 화자의 이별? 정한? 분신이래, 분신. 아. 화자 자체라. 나눌 뿐 몸신이야. 이게 화자 자체를 나타내. 나를 짓밟고 가라. 이런 거니까. 아이고. 자, 임에 대한 희생이래요. 왜 희생. 꽃 뿌려줄게. 꽃 뿌려줄게. 하나는 따다가, 내가 직접 따다가. 정성과 희생. 이별의 슬픔을 형상화한 뭐라고요? 무슨 이미지? 이미지가 나오면 감각이 있어지는 거예요. 시각적인. 그렇죠. 시각적인 이미지. 감각을 씁니다. 형상화는 형태를 만든 거야. 슬픔. 어떤 슬픔이라고요? 슬픔을 상징한다고 진달래 죽은 사람의 피를 토해서 만든 꽃이라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서 물건이 먼데 해서 슬픔을 추상적인 슬픔을 관념적인 슬픔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사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자, 떠나는 님의 앞길을 축복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운동선수들을 개선했을 때 뿌려주는 거. 그게 꽃가루. 이게 산화공들. 자,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꽃을 바치는 거랑 똑같아요. 산화공덕. 부처님한테 덕을 기리면서 복을 기원하면서 꽃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산화공덕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화자의 정서, 태도 하는데 이 감정 같은 거요. 국어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 보는데 축복 같지 않은데요. 이거 시생 같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이. 그 시를 깊이 이해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구나 아는데 예를 들어서 봄봄에서 보면 이 사위가 장인의 꼬투를 딱 잡고 막 해요. 이걸 뭐라고 하잖아요? 해학적이래요. 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근데 이 시대의 상황이나 이 글의 전체 상황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해학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적당하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 더 설명하려면 감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초반에 공부할 때 시험 볼 때는 적어도 그냥 간단하게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이게 최고 하이라이트 문장인데 죽음과 눈물을 흘리는 건 양립하지 못하니까 이게 초점이면 역설이에요. 눈물을 안이 흘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도치됐어요. 율격 때문에. 근데 눈물을 아닌 눈물을 하는 것보다 조사를 생략하면서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면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리듬감이 좋으니까. 근데 흘리는 게 흘리울이다. 아닌 흘리는 게 아니라 흘린다 라고 하면 반어예요. 그러니까 역설과 반어와 도치가 다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떤 걸 초점을 두고 가르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에 맞춰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반어적이라고 그랬지. 적. 슬퍼서 울것이라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반대로 표현했다. 그래서 반어법의 반대. 요거는 뭐야?
반대로 표현해서 슬픔의 형언할 수 없는 큰 슬픔이라는 걸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건 반어만 중심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슬프나 그러나 슬프지 않다. 이 두 개 존재하지 못하죠. 영립하지.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이해돼요? 여기는 이 자는 말리을리 그러나도 되고 그리고도 되고 해석할 때 한자에서 이게 슬플 삐고 이 슬플 삐예요. 이 슬플에는 애잔하게 슬픈 거 애상적 할 때 쓴 거고 이건 비극할 때 슬픈 거. 그러니까 슬프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죠. 꼭 참죠. 그러니까 A, B 슬프나 그러나 슬프지 않게 드러내. 그러면서 더 마음을 다져. 어디에? 나보기가 엮고 가실 때는 하면서 꾹꾹 담아가지고 요 안에다 감정을 펄펄 끓는 감정을. 이해되세요? 알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반어는 말 자체가 반대말이에요. 숙제 안 한 애한테도 잘했다. 그럼 뭐라고요? 잘한 거예요? 바로. 잘했다 했지만 상황을 보면 반대 뜻이에요. 반대 뜻. 근데 이 잘했다라는 문장은 정상적이에요. 이 반대 뜻은 뭘 보고 해야 돼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진짜 가야 말아야 되나? 됐어요? 네. 이제 역설은 거스를 역제, 역적할 때. 역겹다도 이걸 텐데, 역설. 그러면 이거는 이 모순이에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려, 이렇게. 이런 것처럼 뜨거운 얼음처럼 이렇게. 이 문장 구조 자체가 이상해요. 그렇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승화가 됐어요, 승화. 승화가 돼서 새로운 뜻이, 한 차원 더 높은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감정의 승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찐달래꽃을 하는데 이 자습서를 보면서 자습서를 왜 사야 되냐면 첫 번째 자습서 추가로 하면 화자의 정서 태도에서 시했을 때 긍정적인 태도는 동그라미 쓰고 이 단어에다가 부정적인 태도는 세모를 쓰세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정서가 11페이지에 있고요. 또 화자의 태도, 그리고 태도에서 관조적, 내 속마음을, 내면의 마음을 보는 거. 근데 여기는 좀 떨어진 위치에서 거리를 두고 대상을 담담하게 바라보. 이것도 있는데, 관조. 관찰 조명. 내면을 바라보기도 하고,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봄.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이 관조라는 의미나, 아니면 자조. 스스로 비웃는다. 자조.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래서, 화자의 태도,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1쪽에 반어가 나타난 시 나오잖아요. 그 반어 부분을 찾으셔야 되고, 그게 연계돼서 시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반어 부분 찾으셔야 되고, 연계돼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자습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참고로 자습서 아니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려밟고가, 이게 내신에서 기가 막히게 애들 틀리게 할 때 낼 때, 지려밟고 표준어로 써요. 그 텔레비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뭐라고요? 원래는 지려밟고로 유명해서 표준어 같지만, 지르밟고의 평안도 방언. 지르밟고의 방언이에요. 평안. 지르밟고예요. 원래 표준어가. 그래서 이걸 쓰게 하면 다 틀려요, 애들이.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려밟고는 뭐라고요? 지르밟고. 방언이라고. 그래서 지르밟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네, 이것도 시험 문제 내신 내면 홀랑 애들이 틀려버려요. 또 보면 어쨌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유명한 시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억을 많이 해주면서 노래 자체까지 다 기억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아니 좋은 책 신사고 중3 국어 1단원의 첫 번째 진달래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